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7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한번 경축해야 될 날입니다. 미디어 탈곡기가 드디어 신문지면을 감동의 눈물을. 네네. 이게 다 우리 조성지 회원님 덕분입니다. 네. 뭐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먼저 인사를 드리면 제가 민원련의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 미디어 탈곡기에서는 이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예. 제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맨날 미디어 탈곡기 홍보를 하라고 우리 이제 활동가들도 그렇고 다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어디 가서 뭘 파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굉장히 쑥스럽고 자존심, 나름 이렇게 가진 건 없어도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말을 안 하거든요. 아쉬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뭐 정관용 아저씨 방송이나 파파이스에 가서 광고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큰 용기를 내가지고 파파이스에서 한번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한겨레 기자님이 오셔서 돌마고 관련된 거를 보도를 하고 싶은데 그냥 보도자료 우리가 내는 것만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돌마고 붉은 파티를 다 오셨던 분이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을 거야. 왜냐면 본 사람 우리가 3번 다 갔을 때 본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번은 인터뷰 하고 싶다고 해서 딱 생각난 게 3번 다 저랑 뒤풀이를 끝나고 뒤풀이를 한 회원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하기로 하고 조성지 회원한테 했는데 저희 이 444 0416이에요. 아이디가. 예, 조성지 회원님은. 조성지 회원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흔쾌히 오신다고 하셔서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해서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미디어 탈곡기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KM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대가 넓어진 부분이 뭐냐 했더니 미디어 탈곡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미디어 탈곡기에서 그 오태훈 위원장, 부위원장과 MBC의 그 허유신 국장 얘기를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는 거를 들으면서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에서 최근에 계속 KM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들으면서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돌마고 붉은 파티도 꼬박꼬박 가게 되고 가서 또다시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직접 듣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도 보면서 지금은 내가 별일이 없으면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계속 가야지. KM이 해결될 때까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를 막 하니까 김효실 기자가 정말 미디어 탈곡기 꼭 써야겠네요. 이렇게 이제 약간 한번 뚝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도 저걸 쓰겠어? 미디어 탈곡기를? 이렇게 약간 소심하게. 왜 그러세요,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떡합니까? 뭐라 그럴까? 기자가 말은 그렇게 하고 안 쓸 수도 있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성지 의원이 미디어 탈곡기 꼭 써주세요. 막 그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방금 이 말투 진짜 딱 조성지 회원님 말투.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못하는 약 파는 거를 이분이 다 해주시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저 엄청 고마웠어요. 진짜. 근데 오늘 이제 나왔어요. 한겨레. 굉장히 크게. 큰 기사, 나름 사이즈도 크죠. 그래서 조성지 회원하고 저의 사진이 짠 실린 그런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21면에 있네요. 네, 21면에 미디어 지면. 예, 미디어 지면에 있습니다. 요즘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힘내는 댓글, 힘을 나게 하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많고요. 저희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뭔가 맛있는 걸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민원연에서 한 그 영화 최근에 시사회 있었잖아요. 공범자들 시사회를 보셨다고 와서 그래서 이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손편지를 정말 굉장히 예쁘게 써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포도즙을 4박스나 보내주세요. 1일 1봉을 모두들 하시도록.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하하하. 즐겁네요. 미디어계 소식. 네, 미디어계 소식. 왜냐하면 어제 제가 아주 그냥 호들갑을 떨었어요. 시민행동, 저희 시민행동 이름으로
시사회를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공동시사회 뭐 이렇게 해서 민원연 이름으로는 했는데 그거 말고 KM 소속 그 단체들이 많아요. 정상화 시민행동. 거기 대표님들과 활동가들을 모시고 한 번 더 시사회를 하려고 어제 N9 그 배급사 대표한테 전화를 드려서 얼마면 돼? 그러면서 흥정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게 배급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 공범자들의 그 주연 배우들께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그게 오늘 심리가 있는 날이래요. 그런데 변호사가 들은 바로는 판사가 오늘 그 심리를 안 할 결과를 내지 않을 기각을 해야 우리 상식적으로는 기각을 해야 마땅한 일인데 결과를 내지 않을 것처럼 뉘앙스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제 오늘 기각을 안 해주면요. 상영 일정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홍보를 정상적으로 배급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영화사 입장에서는. 근데 영화사가 지금 여러 군데, 그러니까 극장을 관을 잡으려면 월요일 날 그게 배분이 된대요. 근데 월요일 날까지 이게 안 나오면, 오늘 안 나오면 월요일까지 못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안 나오면은 이제 영화사들이 다 그 배치를 못 하겠죠. 영화를 시간표에 넣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8월 17일 개봉하겠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일정에 맞춰서 쭉 홍보를 진행해 온 건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최소한 2주 뒤로 개봉을 미뤄져요. 그러면 영화 개봉이라는 게 다른 라이벌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딱 요때 맞추잖아요. 그 8월 17일로 일부러 잘 생각해서 맞춘 건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판사가 기각을 하던 아니면 뭐 진짜 가처분 신청을 받던 간에 결정을 오늘 해줘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은 뉘앙스가 살짝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긴급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최승호 PD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통화를 했고 통화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든 오늘 결과가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영화계에서도 지금 발표를 했다고 들었고요. 사실은 가처분 신청,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이 사전 검열이에요. 영화를 보여주기도 전에 영화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이 하기도 전에 그냥 사전 검열해서 이걸 보여주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라서 정말 지극히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거나 완벽한 조작이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함부로 받아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MK의 그 방송 장악은 사실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익성이 굉장히 강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명예가 훼손된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그들의 명예가 더 중요한가, 공익이 더 중요한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논평에서 쓴 것은, 자신들이 약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자체가 진짜 나은 씨 말처럼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사실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걸 낸 거야, 지금. 나 제발 이거 좀 틀어주지 마. 나 이거 아들이 볼까봐 무서워. 이런 거잖아. 내 손주가 볼까봐 무서워.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받아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주거나 또는 이거를 심리를 연장해서 영화 개봉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그럼 오늘 심리가 안 되면 네, 2주 넘어가요. 2주 후에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한 그 주연 배우들의 그 전략이 되는 거예요. 판사가 법원이 판단을 그렇죠. 거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거를 겉으로는 내가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합리적인 그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심리를 지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심리를 지연한 것 그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로 이 공범자들 영화에 큰 차질을 빚게 하는, 그러니까 저쪽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좀 그 법원에서 감안해서 즉각적인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승호 PD가 페이스북에 쓴 것에 의하면요. 사실은 이미 포털이나 이런 데서 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이게 이제 광고를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행사, 그러니까 지금 이 가처분 신청 때문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제발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사회는 하기로 했는데 아직 관을 못 잡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관을 잡아서 이제 그 소속 단체들하고 또 혹시 이제 먼저 선점을 그러니까 자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걸 생각했냐면은 많은 분들이 보고 싶은데 시사회를 보고 싶은데 자리가 없고 이게 VIP 시사회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시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연 시사회 때도 뭐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열려고 해요. 아마 일정이 오늘 중으로 잡힐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민원연의 KM 되찾기 뉴스. 그리고 오늘 우리 MBC 그 돌마고 그 붉은 파티인 거는 아실 거예요. 오늘 굉장히 MBC가 지금 뭐 점점 더 일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MBC 기자들도 지금 제작 거부에 합류한다고.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하면은 뭐 보도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워낙 MBC는 사람이 그런 사람 없어도 시험 기자로만 예, 그 김민식 PD가 그러잖아요. 너 아니어도 돼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MBC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의 모든 제작 거부가 실제로 제작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못 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 뭐 외주를 주건 뭐 시용 그 분들을 쓰건 해서 이렇게 방송은 유지됐지만 예. 뭐 아무튼 나는 내 용역을 더 이상은 팔지 않게 나는 더 이상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제 선언하신 거고요. MBC 사태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아무튼 오늘 돌마고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많아지면 그 에너지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는 노동자에게 그 MBC에 있는 MBC 노조분들이 힘을 받으라고 많이 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 김장겸이 좀 쫄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어제 말한 것처럼 약간 그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힘을 보여줘야지 된다. 상암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 김민식 PD가 공범자들 시사회에서 오열한 이유라는 제목의 이치열 기자 기사가 있었어요. 이거 보고 울었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김민식 PD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2012년 이제 170일 파업을 하고 마지막에 노동조합 집행부안에서 격한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얻지 못한 상황에서 170일 파업을 접고 올라가자는 쪽과 해직자들이 나와 있고 해직자들을 버려두고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 계속 싸워야 한다. 그러는데 이용마 기자와 제가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용마 기자가 조합 집행부 중에서 가장 먼저 해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마 기자가 강경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온건파로서 회군파였습니다.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제가 예능 PD로 10년, 드라마 PD로 10년을 살면서 노동조합 집행부에 부위원장으로 들어갈 때 예능과 드라마 PD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입장으로 제가 들어갔었고요. 집행부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무한도전이 6개월간 결방됐습니다. 드라마도 계속 하고. 그러니까 예능 PD들과 드라마 PD들이 저에게 와서 계속 한 얘기는 6개월간 결방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가면은 예능과 드라마 경쟁력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었죠. 이용마 기자하고 저하고 집행부 회의할 때 많이 싸웠습니다. 용마는 계속 싸우자는 주의였고 저는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올라가야 한다. 접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제 그걸 했었고요. 제가 다시 싸우게 된 이유는 어디가 좀 아프죠?
아프다고 제가 봤을 때 욕만은 지난 5년간 보도국 기자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욕만은 봐왔거든요. 저는 돌아가서 드라마국에서 야외 연출로 B팀 PD로 일하면서 드라마 현장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고요. 이용마 기자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그 블랙리스트 같은 그런 상황을 봐온 거죠. 170일 파업을 이용마 기자들 얘기했던 건 이대로 싸우고 올라가면 조합원들이 당한다는 거죠. 이대로 우리가 김재철을 끝까지 치우지 못하고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고 올라가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거였고 그 피해를 이용마 기자는 이제 5년 동안 봐온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친구는 속이 썩어갔고요. 저는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드라마 연출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정말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저렇게 봐보면서 내가 과연 저 혼자니까 너무 아프다는 얘기도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그때 내가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그냥 욕망을 대로 계속 싸웠으면 이렇게까지 회사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망가졌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제대로 싸워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근데 이제 김영국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 선배님은 정말 계속 괴로워하시고 잘 싸우셨고 그리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죄를 갚는 심정으로 라이브를 하셨고 그래서 선배님 우리가 존경한다 이렇게 김영국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김민식 PD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그런 그 마음, 그러니까 왜 이거를 했을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보고 굉장히 울컥했어요. 저는 아무튼 용마 기자랑 그 이야기를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도 건강은 어때? 그러면은 건강 얘기하지 마. 막 이러면서 둘이 그냥 이게 너무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이 상황이.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는 사실이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그게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건강 얘기는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어제 그 청와대 누가 가셨다고 청와대 수석이 갔잖아요. 이용마 기자 만나러 휴가인데 이용마 기자 만나러 갔다 그랬잖아요. 윤현찬 수석이 맨 마지막 내용 보셨어요? 이용마 기자가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윤영찬 수석이 우리 집에 왔다 하면서 20년 동안 오래오래 살아서 20년 이상 오래오래 살아서 언론개혁이 되는 걸 지켜보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킬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진짜로 들었어요. 아무튼 예. 누군가가 댓글을 다셨는데 20년은 너무 짧지 않나? 아무튼 예. 그 이용마 기자 있을 때 우리가 최소한 저는 아무튼 다른 말은 못 하겠고 최소한 KM 정상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말하는 우리가 계속 싸워왔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싸움의 결과가 어찌됐든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노종면 기자도 그렇고 다들 그 고생하신 그 시간만큼 보여줬던 그 보답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걸 그리고 그게 제도화돼야 되거든요. 제도화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대충 사람만 김장년만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권의 충성 진실 눈 감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못 참아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공정방송사수 국민의 품으로 돌마고 네 번째 불금 파티 8월 11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상암 MBC 문자 왔쇼 삼성 장충기 문자 장충기 어떻습니까?
보도가 됐습니까? 장충기는 지금 신문 지면에는 네. 한겨레가 보도를 해놨고요. 다른 매체는 지금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겨레가 아니고 미디어오늘에도 장충기학 검은 언론 일간지 보도 연계 이거 실화라는 제목을 뽑았네요. 근데 뭐 없어요. 없는 건 사실이니까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포털도 여전히 메인에는 노출되지 않고 있고 기사는 전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는데 노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녁 종합뉴스에서도 더 이상 나온 거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KBS가 어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뭐 일상 다반사인데 그걸 뭘 그렇게 열심히 대목으로 뽑았나 싶은데 KBS 새노조가 MBC 블랙리스트 보도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장충기 문자 보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거 실화?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리드문을 뽑아서 했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은 씨가 보도미 보도로 신문은 굉장히 많이 자주 보도미 보도 퀴즈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퀴즈를 우리가 방송을 가지고 매일 하면 그냥 보고서가 이제 그것만 나가는 거죠. 네. 매일. 진짜 매일 미보도예요. 미보도가 뭐 한두 개야. 그리고 방송은 미보도라는 걸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실제로 방송의 시간이 너무 짧고 25개 정도밖에 아이템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서 미보도를 무조건 비판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이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넣진 않았는데 이제 한번 해봐야겠어요. 잘 팔리는 것 같아. 방송의 보도미 보도가 지금 어제 KBS 보도도 그렇고. 근데 뭐 보도 안 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예, 너무 많아서. 근데 사람들이 놀랬나 봐요. 이런 장충기 이런 게 이렇게까지 보도 안 되는 현실이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다 묶어가지고 미보도 특집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신문 네. 신문 어제 이제 저희가 방송 중일 때 전화가 왔어요. 사드 대책위에서. 너무 사드 관련 보도가 문제가 많은데 보고서 좀 내달라고 좀 차책 본인들 너무 바쁘시니까 뭔가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은 씨가 어제 또 제가 말해서는 아니지만 나은 씨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드 관련된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얼마 전에도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일보가 전자파 문제로 자꾸 몰아가고 있다 이것을. 근데 이런 보도가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정말로 완전 거짓말이라는 걸 약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약간 좀 이기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자파 적게 나올까 봐 무서워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관계 전문가 합동 현장 확인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국방부랑 환경부가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걸 하려고 할 때 계속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사드 배치 여부 결정을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전자파나 소음에 대한 민원을 자꾸 넣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측정하자마자 전자파랑 소음의 결과를 현장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이 얘기를 듣고서 무슨 반응을 보였냐?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만용 이벤트일 뿐이다. 라면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앞뒤 맥락상 국방부는 이걸로 사드 배치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주민들이 저렇게 화를 내지? 그냥 소음이나 이런 결과 측정을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잖아.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해부터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를 할 때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올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과거 정부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어떤 좀 꼼수를 부렸는지 확인이 됐잖아요. 조사 결과. 그때 나왔던 게 부지 쪼개기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부지가
규정상 그렇대요. 70만 제곱평방미터가 원래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지, 미군에 증여하기로 했던 그 증여 부지가. 근데 이거를 33만 제곱평방미터 미만의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대요. 근데 일반 환경평가, 전력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랑 일반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전력 환경영향평가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리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을 조사를 해서 시간이 더 걸리냐 안 걸리냐 요거에 일단 1차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부지를 쪼개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 주민 여론을 수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되게 좀 약간 짧게 조사를 하고도 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거는 법령에 따른,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라. 네. 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자, 국방부는 TF를 꾸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결론을 내리느냐? 이 결론이 기가 막힙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실시를 하고 사드 배치 여부는 추가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랑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2개 다 하겠다. 이해가 되세요, 잘? 지금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많아서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여러분 되는 생각해 보세요. 큰 조사가 진행이 이미 예정이 돼 있어. 그걸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사드 배치에는 그걸로 어떤 결과를 판단을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굳이 하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환경영향평가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은 주민 의견 수렴. 유무란 말이에요. 먼저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이유가 없는데 막 버티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려는 거야. 이러면서 밀고 있는 거예요. 자,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의견 수렴이 필요 없는 그런 조사를 지금 이 시점에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지? 아주 수상한데? 저거 혹시 저렇게 해서 막 뭔가 전자파가 적게 나온다라는 그 결과가 나오고 얘기가 돌면은 뭔가 여론 플레이를 해서 사드 그 배치의 어떤 정당성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일단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국방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주민들이 좀 이상해. 국방부가 수상해. 라고 할 만한 요인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법상에는 4가지 단계의 환경 영향 평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가장 좀 짧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그냥 그 주민 의견 수렴이나 기간만의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은 현재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국방부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규정상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사업은 추진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 사업을 할 거야. 근데 요 결과를 보고 피해 대책을 좀 잘 마련해서 그거를 이제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게 라는 거예요. 반대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사업 자체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실시되는 그 조사예요. 무슨 의미냐? 해봤는데 결과가 좀 부지도 문제가 있고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은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원래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드 부지 이걸 공사를 하기 전에 요걸 하고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정부가 그걸 패스해버린 거죠. 그럼 문재인 정부가 법과 절차를 지켜서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뭘 해야 돼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죠. 7월 28일 JTBC 뉴스룸. 대상 부지가 3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주민 공청회가 필요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군의 공유한 땅이 32만 8천 제곱미터라며 공청회를 건너뛰어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진행해왔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정권 교체 이후 청와대가 나서 미군의 공유할 부지가 본래 70만 제곱미터란 사실을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국방부가 공청회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갰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그것도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민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게 말이 돼? 대통령 지시를 너네가 정말 따르고 있는 거야? 라고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건 설명해 주는데 그 차이점을 말을 안 해줘요.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아셨어요, 원래?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세밀하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전자파 측정을 하려고 하는 뭐 조사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하면 말 그대로 정말 주민들은 전자파 측정을 안 하려고 버티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자, 10일에 일면에 요거 관련해서 2건의 보도가 나왔어요. 일면에만. 네, 일면에만. 일면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그 보도가 하나 있는데 제목은 전자파 때문에 사드 반대한다더니 측정 막겠다는 사람들. 제목부터 뭐 원하는 바가 그대로 적혀 있죠. 자, 환경부의 현장 검증을 통해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전자파 때문에 사드를 반대한다던 이들의 논리는 잘못으로 판명된다. 사드 반대 단체들이 이를 우려하기 때문에 측정을 막으려 한다는 경찰 측 주장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같은 일면에 팔면봉이라는 그 아무말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자파가 사람 잡는다던 사드 반대자들 정부 검증 저지 선언 전자파 제로 입증되는 게 두려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누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저는 조선일보가 이게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마치 전자파를 저들이 무서워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자, 12면에 관련 기사가 또 있긴 한데요. 요거는 전자파 얘기보단 다른 얘기를 해요. 제목이 대학생들 버스 타고 성주 집결, 야사 놀라, 사드 갖고 떠나라. 이런 제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 이 지금 성주 지역에 내려가서 투쟁을 하고 집회를 하는 그 시위 세력 중에 요번에는 대학생 수백 명이 조직적으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누구냐? 한대련 소속 학생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은 한대련은 무슨 단체다? 반미단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투쟁을 쭉 해왔는지 써주고 이게 뭐 전대협이랑 한총련 계보를 잇는 그런 단체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정작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왜 사드 배치를 거부하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그들의 그 어떤 싸움은 이들이 그냥 반미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미군도 싫어하는 애들이니까 사드도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싸움인 것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날 같은 보도를 내놨는데요. 제목이 사드 전자파 현장 측정 하루 전 한대련 300명 성주 집결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가 되게 커요. 1700자가 넘는 큰 기사거든요. 근데 요 안에서 사람들이 왜 집회에 나와서 뭘 주장하고 있는지는 딱 한 줄이에요. 정부가 진행하는 현장 확인은 사드 배치 절차를 완성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 요 딱 한 문장이에요. 그럼 나머지 1700자, 1650자는 무슨 얘기냐. 다 한대련의 어떤 과거 전력과 시위에 어떻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쭉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외부 단체가 성주에 집결해서 특히 그 외부 단체는 반미 성향이 있는데 그 단체가 사드 투쟁에 선봉에 나서고 있다. 약간 정치 투쟁처럼 비춰지죠. 네, 그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오늘도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또 월요일에도 나오고 또 화요일에 나오고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건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물어보면 말해주세요. 네, 전자파 때문에 전자파 검사하기 싫어서 버티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서북 청년단 내려갔다는 얘기는 안 해? 안 해요. 그 보도 진짜 1도 없어요. 욕하고 막
그러니까 분녀회장한테 오줌 싸고 이 나쁜 놈들. 바지 벗고. 그러고 이 나쁜 놈들. 근데 그게 보도가 있긴 있더라. 인터넷으로 뒤지면 있어요. 있는데 진짜 몇 개 안. 아까 내가 그래서 거의 장충기 수준이야. 그 뉴스 분녀회장 보도도 있어요. 저희가 일부러 그거 너무 궁금해서 진짜 이렇게 안 나오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제법 있는데 딱 한 20개 뭐 이렇게 정도 다 합쳐서. 그런데 주요 매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매체들이 하고 시사인은 다뤘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갑자기 또 요즘 시사인은 꼭 사줘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시사인 구독자라는 게 참. 그지? 자랑스럽네요. 마음에 또 갑자기 땡기는. 요번에 이 문자 때문에 상당히 또 주진우 기자 또 땡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겨레도 사랑합니다. 네. 또 왜 이래? 한겨레 21은 구독 안 하시나 보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신문을 더 좋아합니다. 21면. 오늘자 21면. 21면을 좋아해.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우리 이제 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또 수단가? 아무튼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하면서 삼성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충기 문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규탄하고 투덜투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이걸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언론단체로서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 그래도 운영위원이니까 다들 뭔가 뭐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다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정말 우리랑 똑같은 수준에 정말 안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만 거의 오가고 이거 대책을 못 세우는 거야. 특히 신문시장이 이 인터넷과 신문이 그나마 방송 우리가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협찬이나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하는 그 부당한 개입은 잡게 방송 평선에 개입한다거나 보도에 개입할 수 없게 방송법을 이용해서 그 규제를 좀 하는데 신문을 도대체 이렇게까지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이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딱 묶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참 답이 너무 쉬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는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정말 한겨레를 여러분들이 많이 막 한겨레에 대해서 뭔가 뭐 부적절한 이제 그런 표현까지 이제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시는데 한겨레가 어찌됐든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못 받고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최근에 나중에 이제 다른 얘기 들어보면 뭐 연말에 다 받았다, 뭐 일시불로 받았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받았건 안 받았건을 떠나서 한겨레는 계속 그래도 삼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그래도 얼마 전까지도 계속 내왔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바로 한 일주일 전인가 서영지 기자가 굉장히 그 한겨레가 아니고 삼성의 포털의 기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기사를 일면에 냈는데 삼성과 포털 둘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포털은 되게 웃긴 게 대응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맞아요. 꼴값을 떨었죠. 네네 그렇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자가 지금 공개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찌 됐든 한겨레가 그 동안에 뭐 정말 존폐의 위기를 겪는 이 삼성과의 싸움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버티면서 삼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이 사태가 이제 벌어져서 사실 시사인과 한겨레가 정말 이 밤의 끝을 잡고 겨우겨우 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보도를 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비판해야 될 점들이 많을 때 비판해야 되겠지만은 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포털을 비판하고 뭔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아부를 한 이런 언론들을 좀 비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제 회의를 하다가 신문시장 얘기를 듣다 보니 단순히 삼성이 돈을 안 주면 삼성으로 인해서 삼성이 광고를 주지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삼성이 광고를 안 주면 타사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삼성이 주는 그것만큼 퍼센테이지를 가져다가 만약에 뭐 LG나 다른 회사들도 그만큼을 이렇게 삼성처럼 해주는 관행이 있다는 거예요. 광고를. 근데 삼성이 만약에 한겨레 안 주잖아요. 그럼 타사도 한겨레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일파만파로 커져서 굉장히 큰 차질을 빚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겨레만 해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데 더 작은 인터넷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광고 하시는 분들이 삼성 뚫어야 된다고 그런 말들 하세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안 뚫리면 계열사도 안 되고 광고를 그쵸. 못 받고 다른 매체 다 못 받으니까 일단 삼성 뚫어라. 네. 그게 약간 지상 과제처럼 되어 있죠. 그렇죠. 뭐 아무튼 국민이 일단은 현명하게 일단 우리가 야가지는 수밖에 없는데요. 뭐냐면 지면이 이게 뉴스냐 광고냐 이걸 우리가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 돼.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지난번에 태평양인가요? 그 기사처럼 이건 누가 봐도 인맥이나 어떤 돈 때문에 만든 홍보성 기사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사들은 우리가 비판하고 니네 진짜 수준 이하다. 예, 니네 정말 수준 이하다라고 결국은 외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기사가 나가면은 자꾸 우리 지면이 전부 다 찌라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기자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광고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 당근이 아무리 좋아도 신문 자체가 어떤 신뢰도를 완전히 하락해서 뭐 돈을 받아서 사라는 나는데 결국은 광고 전단지 보도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광고 전단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사실상 조중동은 거의 그런 수준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믿고 막 신문에 났으니까 막 좋은 기사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다,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니터가 이제는 정치적인 뭐 사드나 이런 정치적인 모니터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웃기는 행태들이 국민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 찌라시성 기사들 있잖아요. 이거에 좀 당분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저녁에 하는 파티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돌마고 붉은 파티는 가수가 나오시는데 이한철 씨, 슈퍼스타. 네, 굉장히 슈퍼스타. 네, 굉장히 슈퍼스타. 굉장히 슈퍼스타. 근데 저는 저는 그분의 밝은 에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멘토예요.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의 멘토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멘토인데 굉장히 나름 유명하신 그 연예인께서 진짜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오케이를 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이렇게 공연까지 와주신다고 해서 더 좋습니다. 계속 우리 이제 점점 늘어나는 나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발언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더 많아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막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시민 발언도 좀 넣어야 되고 해서 항상 이렇게 깨알같이 열심히 이렇게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을 거예요.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고. 배나은 활동가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쭈쭈바를 주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오늘 보러 진짜요? 아니 거기 적혀 있던데. 네. 뭐 좋은 일들이 아무튼 많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는 이제 정말 완전체로, 물론 그때 또 우리 배나은 활동가가 어디 간다고 그러지 않을까? 뭔가 다들 좀 더 재충전해서 좋은 상태로 방송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